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TV 이영근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규제가 발표되면서 원룸 기반으로 하는 임대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멘붕이 올 정도로 임대차 시장에 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제도 변화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변화와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주는 변화는 무엇인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보증금 인정을 최대 80% 이내로 축소를 합니다. DSR을 모든 전세 대출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보증기간, 허그, HF, 대출 한도 산정이 강화가 됩니다. 대출 심사 시 소득 자산 검증 절차가 강화가 되고 이로 인해 전세대출 신청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대출 허용 한도가 낮게 됩니다. 원룸 건물, 다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 건물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대출 한도를 공시 가격의 90%까지입니다. 문제는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평가 가격,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가격은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이죠. 아파트는 시세의 90% 정도가 공식 가격이 되고 원룸 건물,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등은 시세의 40에서 50% 정도가 공식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이 공식 가격의 140%만 인정을 하고요. 이 인정한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 가격에 140을 곱하고 그 나온 금액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의 선순위 임차 보증 금액과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의 합계가 공식 가격 90% 이내에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지 70평에 건축된 1년 된 신축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는 15억입니다. 보증금이 3억이 있고 대출이 7억을 받았습니다. 본인 자금은 5억으로 건물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는 15억이지만 공시 가격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에 140%를 인정을 하고 이 금액의 90%까지만 대출이 되는 것이죠. 7억 5천에 140%를 곱하고 여기에 90%, 9억 4,500만 원이 되어 9억 4,500만 원 이내에야 대출이 나오는데 이미 이 건물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3억, 대출 금액이 7억이 있죠. 이 건물의 선순위 채권이 10억이 되어 9억 4,500을 초과합니다. 이 건물은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원룸 건물들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제도 변화, 전세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에게는 어떤 시장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됩니다.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고 전세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임차인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부담하는 반전세나 순수 월세로 눈을 돌리게 되죠. 임대인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전세가 월세화로 더욱 가속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주거비 부담 증가가 됩니다.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곧 월세 가격으로 이어지겠죠. 전세대출 규제는 전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 월세로 내몰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난이 심화가 되는데요.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를 놓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갭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공급은 줄어드는데 전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전세난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인데요. 전세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죠. 전세대출 한도 축소는 고가 전세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전세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소득이 높지 않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는 전세 계약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차인의 보증심사 강화, 심사 거절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득, 자산, 신용평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보증기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이 거절되면서 전세 계약을 포기하거나 추가 이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전세금 반환 불안정성인데요. 보증 지원 상황이 주택 공시가격의 140%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90% 범위 126%로 설정되어 이를 초과하는 전세금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장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이 원하는 보증금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전세를 살고 싶어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다음은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다음 전세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 집의 전세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인의 자산 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깡통 전세 위험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면 깡통 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물을 팔아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대인은 결국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죠. 이 경우 소송 비용은 물론이고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 조정 압력, 보증 가입이 어려운 임대인은 보증금 대신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임대인의 수익 모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대인들은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빨리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확보하고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매매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전세를 놓기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집을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금융권과 상담하여 대출 조건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라든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상담을 해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 축소는 단순히 세입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임대인들도 변화된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임대인들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세 수요는 씨가 말랐고 그나마 전세 대출을 신청을 해도 승인이 거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돈은 없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 집 보겠다고 전화 오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 현 임대차 시장의 현실입니다. 전세 손님이 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대출도 안 나오고 설령 본인 돈으로 전세를 찾아도 모든 건물의 말순위 전세 계약을 여러분 어느 부동산에서 작성해 주겠습니까? 이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대출 규제 이전부터 전세는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본인 건물의 전세나 반전세가 많으신 건물주님들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 많으시죠? 개인이 시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경매입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태인 원룸기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대시장, 전세대출 전면규제 정책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임대차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갑니다.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늘어나고
전세는 줄고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임료가 상승하는 시장,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여건은 너무 좋은데 보증금 활용을 했던 시대, 갭투자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 투자금과 대출만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투자금이 많아졌습니다. 원룸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죠. 이것도 양극화로 나타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가 사라진 원룸 시장, 원룸 건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담TV 이영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